내가 쓴 거긴 하거든요. 내가 쓴 거긴 한데 좀 대충 했어요. 미안해. 빨리 하느라고 이거 빨리 해야 돼가지고 하여튼간 열심히 했으니까 되고 우리는 맞아. 더 보고 끝내도록 하죠. 오늘 고생하셨는데 자 373번 있죠. 내가 봤을 때 내신에는 이 정도가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 373. 그런 것들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고요. 약간 우리가 이거 좀 틀릴 수 있는 것들은 372, 뭐 373, 뭐 374,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요즘 나오는 것들 치고 약간 진짜로 요즘은 점점 통계가 어려워지긴 하는데 그래도 못 맞출 정도는 아닐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 평균이 m값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그러니까 x 물결 n이라고 쓰고 그러니까 평균 m이고 표준 편차 5니까 이렇게 먼저 써놓고 시작을 하죠. 자, 그래서 fx가 다음 조건 만족한대요. fx가 이렇게 되겠지 뭐. 여기 x가 될 거고 이런 식의 어떤 종 모양의 분포가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평균이 m값이긴 한데 10하고 20하고 10하고 20, 10하고 20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 10하고 20 더 20이 더 20이 더 작다?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게 대충 10이 이쯤 어딘가 있고 20이 여기 어딘가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은 할 수 있겠죠. 아니면 뭐 10이 여기 있고 20이 여기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뭐 하여튼간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쪽도 큰 거고 그러면은 4하고 22를 갖고 봤을 때 4하고 22면 이쪽이 4고 뭐 이쪽이 20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22쪽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약간 이 4쪽이 좀 더 왼쪽에 이렇게 치우쳐 있고 22가 약간 이쪽에 오른쪽에 좀 치우쳐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형태를 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평균이 m 값이에요. 평균이 m이거든요. 여기서 이쪽에 평균이 m 값이에요. 그리고 m은 자연수예요. 자연수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뭐냐면 생각보다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찍는 게 예측하고 확인하는 형태가 꽤 많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조건을 주어진 거예요. 이 조건이 왜 나왔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자, 10쪽이 더 크다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m값 있잖아요. 그러니까 10하고 20에 뭐냐면 중간이죠. 돼요? 중간이 오른쪽에 치우쳤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0하고 20이 어떻게 보면 중앙값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좀 오른쪽에 치우쳐 있는 거잖아. 그래프를 가지고 봤을 때 정확히 이거를 내가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존재하고 얘가 10이고 얘가 20이라고 치면 정확히 평균이 15가 될 건데 그러니까 이게 더 크다라는 사실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를 뽑았다는 얘기죠. 약간 오른쪽에 치우치게 뽑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얘를 15다라고 했을 때 m값은 15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돼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가에 주어진 말이 평균이 오른쪽에 좀 치우쳐졌으니 이쪽에 우리가 고른 어떤 값들이 오른쪽에 치우쳐졌으니 평균은 15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라고요. 돼요? 그죠? 이거야. 두 번째는 뭐냐? F4랑 F22를 봤어요. 뭐야? 4하고 22의 중간이 뭐냐면 13이기 때문에 그럼 13이 여기 어딘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13. 왜? 그러니까 약간 엄밀하게 말하자면 4쪽이 더 작으니까 이쪽이 4가 되는 거 이쪽이 22가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중간이 이쯤 어딘가 있고 그럼 얘는 왼쪽에 치우쳤으니까 이 중간값 13이었는데 그럼 여기에 있는 평균을 m값이라고 했을 때 얘가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m값이 13보다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돼요? 얘네들 나타내는 거죠. 그럼 얘네들을 합친다라고 생각하면 m값이라는 건 뭐냐면 13보다는 크고요 15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못 풀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뭐야? 평균은 자연수는 14밖에 안 돼. 돼요? 그 순간 얘는 x 물결 n이 되고 14,5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낼 수밖에 없지 이런 거는. 잘 못 풀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귀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17부터
17부터 18까지 17부터 18까지 이렇게 해서 쓱 가서 여기 이게 14야. 그럼 이제 17이 있고 18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얘만큼은 뭐냐면 3밖에 안 되니까 5분의 3 시그마고 5분의 3 시그마. 시그마의 개수가 이제 5분의 3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만큼의 경우, 이만큼의 경우는 4만큼이니까 이제 시그마로 따지면 5분의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5분의 3이라는 건 10분의 6이니까 여기는 0.6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얘는 뭐냐면 0.8이 되는 거죠. 0.6하고 0.8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죠?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럼 0.8까지의 넓이는 뭐냐? 0.8까지의 넓이는 이쪽은 0.288, 0.288 이렇게 되는 거고, 빼기 0.6까지의 넓이를 또 이제 빼줘야 되기 때문에 0.6까지 넓이는 0.226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개념들을 좀 더 보면서 이제 어떤 평균과 이제 그런 어떤 형태들을 좀 가지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굳이 Z를 너무 그렇게 다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Z로, 그러니까 그 공식을 써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Z가 X 빼기 M 나누기 시그마라는 경우를 쓰는 일도 있는데 굳이 너무 여기에 막 매몰돼서 뭔가를 뭐 굳이 얘를 다 집어넣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들은 간단하게 풀어줘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마지막 어떤 형태로 좀 넘어가 봅시다. 마지막 형태.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하냐면 이게 또 얘들이 헷갈려 한단 말이야. 그걸 보면 자, 한 387번 같은 거, 혹은 385번 같은 거, 385번을 보자. 385번, 385번, 뭐 이런 거, 그다음 387번 이런 거, 그다음 386번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봤을 때 애들이 갑자기 그래. 어떨 때는 이항 분포로 풀고, 어떨 때는 그냥 이항 분포. 그러니까 이항 분포가 있죠. 그다음에 좀 독립시행의 확률이 있고, 독립시행.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다 뻗어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항 분포가 되고, 그다음에 이쪽은 뭐냐면은 정규 분포까지 갈 수 있어. 큰 수의 법칙이다라고 하면 교과서에 나오긴 할 거거든요. 그게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그런 형태들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또 기본이 되는 건 이항 정리죠. 이항 정리. 그러니까 두 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약간 시작이 되는데 어쨌든 기본은 얘고, 그럼 독립시행 확률이고, 얘는 뭐냐면 세 가지. N하고 P하고 R이 주어진 확률을 가지고 독립시행의 확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시행 횟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올 확률이 있고, 그죠? 나올 확률. 그리고 여기 나올 횟수가 있죠. 그 다음에 확률이 되는 거죠. 성공 확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떤 문제 나오냐? 그러니까 단일 확률. 몇 번 시도를 했을 때 이제 몇 번 나올 확률을 구해라. 단일 확률을 구할 때는 이렇게 독립시행의 확률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라고 보면 되고, 그럼 얘는 당연히 뭐냐면 자 N, C, R, P의 R승, 1-P의 R승 이렇게 N 빼기 R승 이렇게 되는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면 돼요. 이게 답이다. 그러니까 몇 번 나올 확률을 구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이항 분포는 뭐냐면 이 상황에서 나온 횟수를 가지고 확률 변수 x다라고 한다고 문제에 대놓고 나와요. 문제를 제발 잘 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 확률 변수 x를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쪽은 나머지 두 개 n하고 p에 따라서 여기 있는 게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때는 문제가 뭐가 나올 거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평균을 구하라고 한다거나 평균, 두 번째 당연히 분산을 구하라고 한다거나, 세 번째는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준 편차. 이 변수들의 평균하고 분산하고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정보를 이용해서 n, p라고 주고, 또 평균은 뭐냐면 이쪽은 ex라고 쓰고 이쪽은 np가 된다는 이야기고, 분산 같은 경우 vx가 되는 거고 이쪽에는 n하고 p하고 1-p가 될 거란 이야기고, 그다음 표준 편차는 그냥 얘는 루트 쓰고 n하고 p하고 1 빼기 p가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는 거야. 문제를 봤을 때 평균이나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구해라라고 얘기하면 그때 내가 이항 풀었던 이제 그런 것들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때 또 큰 수의 법칙이라고 했을 때 그때 n 값이 크면 그러니까 이게 이항분포가 이거잖아. 여기서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가서 x가 0, 1, 2, 3, 4 쭉쭉쭉쭉 가서 좀 n까지 간다고 쳤을 때 px가 싹 다 독립수의 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수의 확률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다고 쳤을 때 이게 n 값이 크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멀리서 보면 얘가 정규 분포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규 분포로 근사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야. 그게 큰 수의 법칙이고요.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확률 변수 n 값이 충분히 큰 확률 변수는 뭐냐면 이쪽은 이렇게 자,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근사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사시킬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식이 되냐? 어차피 여기 들어가는 건 평균하고 분산이기 때문에 평균이 np가 되는 거고요. 이쪽은 분산은 np 1-p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는 중요한 건 문제가 뭐가 나올 거냐? 이쪽은 얘는 범위의 확률을 구할 때 이렇게 근사까지 시켜주면 끝나는 거예요.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올 때 여기서 아까 봐봐. 자, 385번을 볼래요? 자, 1, 2, 3, 4 정사면체 모양 상자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바닥에 다음 면에 적혀있는 두 눈의 수의 곱이 홀수인 사건을 A라고 하는데 이 시행을 1200번 했으니까 N이 나왔단 말이야. 오지게 많아요. 자, 사건 A가 일어나는 수가 270 이하일 확률이죠. 돼요? 270 이하의 확률이죠. 자, 1200번 했고 정사면체 상자 두 개를 던졌을 때 바닥에 닿은 면에 적힌 두 눈의 수의 곱이래. 곱이 홀수인 사건이래. 그럼 얘도 확률이 나온 거 아니야, 그죠? 그럼 n하고 p가 나왔는데 그럼 r 값이 270 이하니까 r 값이 변수가 된 거야. 변수. 그래서 얘가 확률 변수로 바꿔주시면 되고 근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야. 왜? 그냥 평균이나 분산이나 표시편차를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 끝나는데 자 마지막에 지금 뭐라 그랬냐면 자 270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 270 이하일 확률. 돼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얘를 이항 분포로 끝내면 안 되고 얘를 정규 분포까지 근사를 시켜서 문제를 풀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요.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를 못해요. 어쩔 때 이항 분포고 어쩔 때 정규 분포고 어쩔 때 독립수행 확률이냐? 독립수행 확률은 단일 확률을 구할 때 독립수행 확률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변수가 돼서 이게 나올 확률이 변수가 돼서 평균이나 분산이나 표준편차를 구하라고 하면 그럼 그냥 이항 분포까지만 근사 여기서 해서 끝내주면 돼요. 이항 분포로.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더 나가서 이쪽은 어떤 범위의 확률을 구해라. 몇 번부터 몇 번 사이에 어떤 그러니까 얘는 약간 예약 같은 느낌이에요. 예약해서 그런 거 있잖아. 그 문제 되게 잘 나오는 게 뭐 어떤 호텔이 있는데 객실을 예약하는데 뭐 객실이 뭐 50개가 있대요. 근데 이제 그 뭐지 그 예약률이 예약했을 때 실제로 올 확률 예약률이 80%예요. 그죠? 80%. 그죠? 그래가지고 내가 예약을 몇 팀을 받았냐면 이쪽은 60팀을 받았어요. 60. 그랬을 때 모두 못 들어갈 확률이에요. 모두 못 들어갈 확률. 그러니까 이런 걸 구하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걸 구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확률을 구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온 팀 수를 x라고 썼을 때 x가 5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는 말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많이 볼 거예요. 이 문제로 볼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헷갈려하는 건 결국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거냐. 그래서 이렇게 되냐, 저렇게 되냐, 저렇게 되냐에 따라서 여기서 그냥 바로 끝날 거냐, 아니면 그냥 이 정도로 해서 이항분포로 끝낼 거냐, 아니면 정규분포까지 근사해서 끝낼 거냐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보시라는 얘기야. 돼요? 알겠죠? 자, 이거야. 그러면 이거 말고 좀 오른쪽이 좀 간단할 것 같으니까 자, 빨리 해야 되니까 우선은 386번을 좀 보면 어느 문구점에 진열되어 있는 공책 중에 386 갈게요. 386. 자, 공책 중 10%는 A 회사의 제품이래요. 10%는 A 회사의 한 고객이 이 문구점에서 임의로 100번의 공책을 구입했다? 10%? P가 0.1이네? 그리고 100번의 공책을 구입하니까 N이 100이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구입했을 때 A 회사 제품이 13번 이상 포함될 확률이래. 그럼 P라고 쓰고 자 A 회사 제품이 그죠? X A 회사 제품 그죠? 이게 13번 이상 포함된대.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x는 여기 보니까 이항 분포를 따르고 100,0.1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돼요? 그럼 얘 가지고 내가 알 수 있는 건 이것까지밖에 모른다는 얘기지. 2x가 10이라는 거고, 그 다음 vx는 0.9니까 9라는 거고, 또 시그마 x는 루트 10이니까 3이다. 이거밖에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구할 거면 이걸로만 끝내면 안 되고, 얘를 가지고 x가 그래서 얘는 정규 분포로 근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나오면 그냥 근사하세요. 안 되는 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범위 확률 구하라고 했을 때는 그냥 뭐 10만 돼도 충분히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이렇게 바꿔주세요. 10,3의 제곱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서 그럼 13, 2, 3을 쓰라고 그랬으니까 이쪽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규 분포를 그린 다음에 여기가 10일 때 이쪽이 13이니까 이만큼은 1시그마 낙하되는 거죠. 그래서 1시그마까지가 0.3413이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는 뭐냐면 이쪽을 0.5에서 0.3413을 뺀 어떤 그런 값이 된다라고 보시면 끝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 세 개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이항 정리가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독립적용이 나왔고 거기서 이항분포 나왔고 정규분포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얘가 나오는지까지 알면 거의 얘는 틀릴 일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얘는 적어주세요. 얘는 애들이 되게 이 내용 정리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쪽 부분이랑 뒤에 있는 그 통계적 추정 부분은 되게 정리했을 때 애들이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를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385를 안 풀고 넘어가긴 뭐하니까 385번까지 딱 풀고 그 다음 숙제는 당연히 어디야? 그 410번까지 플러스 테스트지. 한번 보세요. 근데 생각보다 테스트가 좀 쉽진 않거든요. 그냥 뭐 보시면서 안 되는 건 슬쩍슬쩍 뒤에 보시면서 해도 되니까 같이 보면서 해도 되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고 여기는 385번까지 풀고 끝낼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두면 약간 되게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는 사실 어느 정도 유형화를 시켜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걸 그렇게 엄청 벗어나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귀찮으면 치워도 돼요. 이거 지금 쓸데없는 치워. 동시 던졌을 때 바닥에 닿은 면에 적혀있는 두 눈의 수의 곱이 홀수. 그러니까 곱이 홀수라는 건 겁나게 반가운 거예요. 곱이 홀수. 얘는 반드시 이거밖에 안 돼요. 홀수 곱하기 홀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확률을 구하는 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자, 그래서 홀수의 사건. 그럼 A가 일어난 확률을 P라고 합시다. 얘는 홀수는 여기 홀수 저기 홀수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서 이쪽 얘는 4분의 1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 이 시행을 1200번 n이 1200이에요. NT 알죠?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이게 이항분포면 앞에 잠깐 볼게요. 미안해. 자, 앞에 잠깐 보면 344번을 좀 볼래? 빠르게 보면 이걸 구별해야 돼요. 344번을 보면 안타를 칠 확률이 0.2인 어떤 야구 선수가 스윙을 250번 했을 때 안타에 성공한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죠. 확률 변수 x라고 대놓고 나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보통 이항 분포라는 걸 너무 진하게 주는 거고, 근데 이쪽을 봤을 때 얘는 사실 그래 횟수라는 말을 확률 변수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풀 거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냥 대놓고 어떤 뭐 270번 1 확률을 구해라라고 하면 물론 당연히 이때는 너나 푸세요라고 말하면 되겠죠. 미친 거 아니야? 1200씩 2270이잖아. 그래서 여기 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대놓고 그냥 확률이 나오면은 그냥 구해주면 되고, 근데 얘는 뭐냐면 272하니까 뭐가 나왔다? 범위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범위의 확률을 구할 거면 당연히 이게 변한다는 얘기고, 그럼 당연히 이가 변수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얘는 x라는 그런 확률 변수, 곱이 홀수인 사건 a가 나오는 그 횟수, 이거 a가 나오는 횟수를 가지고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이거는 항상 이항 분포를 따를 거고, 이쪽은 1200, 여기는 4분의 1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그럼 이제 당연히 뭐냐면 확률을 구할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 x가 270 이하가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제를 바꿀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범위의 확률을 구할 거기 때문에 이대로는 그냥 구할 수가 없고, 확률을 구할 때 이쪽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x가 이렇게 되면 충분히 1200이면 크니까 정규분포로 바꿔서 300, 여기 4분의 3을 곱하니까 4분의 900이니까 그러면 15 이렇게 되지. 15에서 15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줄 수가 있다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가 지금 300이 되는 거고, 그럼 270이니까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는 15가 시그마면 이 시그마 돼요. 이 시그마. 그럼 이거 이하기 때문에 이만큼을 구해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시그마까지가 0.477이라고 나왔습니다. 0.477. 그럼 남은 거는 0.5에서 0.477을 빼면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끝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얘만 알면 여기 있는 어떤 통계에 대한 거는 생각보다 꽤 많이 풀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려운 문제들 이제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저렇게 정리가 되기가 있는 걸 잘 못 봤어요. 그리고 아마 다음 시간도 내가 정리해 주는 것 중에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문제집이랑 좀 푸는 방법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도 아마 이런 비슷한 게 있을 거고, 그리고 까먹었는데 다음 시간에 정규 분포랑 그 통계적 추정 있죠. 그거는 복사해서 드릴게요. 오늘 너무 급하게 없어서 그거는 트렁크에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복사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고생했어요. 많이 막혔는데. 하고 다음 시간에 종강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